최근에 저희에게 정책자금 관련 문의를 주셨던 음식점 사장님께서 연 매출이 무려 5억이 넘으셨는데요.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그 중간에 심사 과정에서 부결이 나는 아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연구소의 박 소장입니다. 이제 2026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정부의 신규 예산을 많이 집행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고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즉, 부결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표를 보시면 정책자금 신청자 수는 1, 2분기가 16만 명, 3, 4분기가 8만 명으로 2배가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 그럼 부결률을 한번 볼까요? 부결률은 보통 3, 4분기에 50%가 채 안 되었지만 1분기에는 60%가 넘는 부분들이 부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할 것들과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차분히 꼼꼼히 준비해 주시면 승인 날 확률을 확실히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신용점수 관리입니다. 대표적인 신용점수 평가사는 KCB와 나이스가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정책자금을 실행하는 정책기관에서는 나이스 신용점수 평가를 기준으로 신용점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신용점수 관리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포인트는 나이스 기준 신용점수를 780점 이상으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나이스 기준 신용점수 780점 이상과 이하는 단순히 금리나 한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780점 이상을 기준으로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 신청 전까지 이 나이스 신용점수를 780점 이상으로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 신용점수가 780점보다 낮거나 그 근처에서 신용점수를 더 올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용점수를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부채 상환입니다. 이 부채 중에서도 어떤 부채를 갚는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현금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카드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축은행 또는 캐피탈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신용점수를 올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현금 서비스나 카드로는 빌린 돈에 비해서 신용점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현금 서비스,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시면 반대로 상환한 금액에 비해 신용점수가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내 신용점수가 너무 낮고 높은 금리의 대출을 쓰고 계시다면 상환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정리하시고 정책자금을 통해서 대환으로 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저희에게 정책자금 관련 문의를 주셨던 음식점 사장님께서 연 매출이 무려 5억이 넘으셨는데요. 나이스 신용점수도 820점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그 중간에 카드론을 1,000만 원을 급하게 받으시는 바람에 신용점수가 떨어져서 심사 과정에서 부결이 나는 아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환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심사를 진행하는 기관에서는 카드론 대출을 부정적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금이 나오기 전에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상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나이스 기준 신용점수를 780점 이상으로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금입니다.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금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정책자금을 심사할 때 국세나 지방세 미납이 없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꼭 세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는 납기 일자가 남은 세금에도 부결 사유가 되니 신청 전에 한 번 더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같은 경우 금액이 너무 크시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한데요. 그런데 분할 납부보다는 저희는 신용카드로 할부로 결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분할 납부는 세금 체납으로 잡히지만 신용카드 할부로 납부를 하셨을 때는 완납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의 이 체납 세금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바로 모바일 지로라는 어플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애플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으시고 홈 화면 하단에 공과금 통합 조회 서비스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나에게 있는 모든 세금이 통합 조회가 가능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매출 관리입니다. 금융기관의 심사는 얼마를 벌었냐보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느냐, 그리고 어디에 쓰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간혹 사장님들께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 매출을 고의로 낮게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야 되는 세금은 작겠지만 매출이 작으면 정책자금도 그만큼 작게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은 매출이 월별로 꾸준히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매출을 기반으로 정책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매출 신고를 누락하지 않고 제대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정책 자금 전에 신청하기 전에 철저한 매출 관리가 자금 승인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책자금 신청 전에 준비사항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들을 안내드렸습니다. 혹시나 정책자금을 받아보신 적이 없거나 부결나신 적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모르시겠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신청서에 신청하시면 저희 팀장님들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자금연구소의 박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